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살, 이제 막 취업한 신입 20대 초반입니다. 상대가 먼저 흡연을 하기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폈는데, 예, 매일매일 꾸준히 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쉬었다가 피고, 하지만 한 번에 많이 피는 시기였어요. 많이 필 때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고 별로 거부감 없는 인식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 흡연 구역이 많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봤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흡연을 할 때 느끼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답답한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는 말에 호기심에 처음 시작을 했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고 그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어서 그걸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일이 힘들고 그냥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것만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막 엄청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이 그냥 고되고 힘드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 그리고 잘 풀어헤쳐지지 않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술을 많이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들은 딱히 친한 친구 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이제 동기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되게 잘 하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어서 그에 대해 억압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약간 해방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한 꼴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싫어한다고. 근데 제 그 말을 듣고서 한 3달 정도를 그냥 생으로 안 폈다고 해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3달 만에 술을 진짜 많이 먹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 담배를 피우게 됐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서 한 행동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실망감이 컸고 그거에 대해서 심한 말을 했었죠. 상처를 줬었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담배 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싫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저 냄새가 날 뿐이고 외관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 담배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된 게 그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 굉장히 죽음과 가깝다. 어떤 신체 반응에도 다 영향을 준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설득을 한 거죠. 처음에는 저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안타까움, 연민, 이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순간엔 그랬지? 의문? 그런 것들이 들었죠. 안타까움이라는 거는 본인도 알아요. 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지 모르니까 굳이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두 번째 연민이 느껴졌던 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참는 과정에서 진짜 시작하지도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고 불쌍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 감정이 엄청 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다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많이 폈던 사람들이 걸렸던 병 같은 사진 동영상 이야기 자료도 다 모아보고 또 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야기가 많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심만 짚어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담배를 끊게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본인의 금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말 그대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옆에서 이거를 읽는 걸 도와주고 이거를 상기시키는 걸 도와주고 계속해서 이 내용을 말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쁘고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마약보다도 더 강한 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 내용들을 처음에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아 하더라고요. 술도 담배하고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서 술에 취하면 담배를 피고 싶어진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 효과를 엄청나게 실감하진 못해요. 저는 비흡연자이다 보니까 피워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근데 본인은 되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3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 한 달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게 너무 대단하잖아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호르몬적인 영향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 생각이 조금씩 날 수밖에 없는데 본인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담배가 내가 피고 싶을 때, 원래 흡연자였을 적에 피고 싶을 때 욕구를 수치로 설명을 하자면 한 50 정도가 맥스라고 치자. 근데 한 25 정도만 돼도 너무너무 피고 싶고 담배 피는 모습만 봐도 막 10, 20 이렇게 올랐는데 욕구가 지금은 가끔 생각나는 거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그 수치가 거의 1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처음에 제가 정리해준 자료, 글, 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남았다, 마음속에. 저는 아예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폈었다 라고 말하는 건 가끔 들어서 알았죠. 근데 한 번도 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폈다 끊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다는 걸 알고서 그때부터 끊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끊으셨고. 제가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금연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해주셨던 말은 너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너가 도와주다가 힘들면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놔도 된다.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끊게 되었는지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공장을 다니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도 중퇴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건설 현장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높잖아요. 담배 피우는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그때 시대상만 해도 금연구역이라는 게 많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였고 할아버지께서도 집에서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시던 분이셔서 아버지는 담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직접적으로 막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교도 그만뒀다 보니까 20대 후반 때쯤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일을 하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폐가 거의 반밖에 안 남으셨다.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아버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이렇게 가면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생활하신다면 6개월 이상 사는 건 불가능하시다. 당장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모두 끊으시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참이었고 책임질 가정이 생겼던 거였고 끊을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때 이후로
바로 끊지는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중간중간 피면서 유혹을 버텨내면서 지금 금연하신 지가 39년 정도 되셨어요. 원래 폐 자체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장기여서 간하고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하루에 2~3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폐 기능이 금세 또 저하가 돼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걷는 것도 2시간 이상 걷는 걸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래도 본인은 그때라도 끊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됐지만 그때라도 안 끊었으면 더 심했을 거라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젊은이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본인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그때 참지 못했던 걸로 업보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힘든 운동 그리고 언제 기능이 저하될지 모르는 이 숨 막힌 생활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지금은 또 생활이 좀 안정되면서 괜찮아지신 거죠.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뭔가 느꼈어요. 비흡연자라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흡연하는 사람들보다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고 하는지 너무 이해가 돼서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확률이 정말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힘들겠구나. 저번에 이제 용지해 주셨던 솔루션들을 읽어보니까 스스로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로 잘 도와줘야 되고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적용했던 건 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혹은 또 필까봐 또 뭐 망칠까봐 하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최대한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불안하면 상대도 불안하고 그 모습에 상대가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최대한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조금만 얼굴에 좀 어두운 기색이라던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게 담배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건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담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일부러 묻질 않았어요. 묻지 않고 그냥 다 해결될 거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응원, 격려, 살짝의 사랑과 애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려고 했고요. 조금 돌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 상대가 의지가 약해진 게 보인다면 타박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좀 더 보듬어줘야지 더 그 사람이 그 작은 의지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진짜로 끊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물론 불가능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연인이 아무리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냥 수많은 확률에 있는 인구 중에 하나고 그런 사실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려고 했어요. 희망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저 자신한테 제가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큰 사람이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금연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구성원 중 하나다 이렇게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힘도 덜 들었고 저 자신도 그런 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고서 상대방도 더 에너지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3개월 동안 한 번 했어요.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원래 처음에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술자리에 갔다가 골목길에서 피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져서 그리고 한 4개비 정도 피웠다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정말로 못 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난 너랑 오래 가진 못할 거야. 그걸 되게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힘들 거고 저 자신도 몸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폐가 약하거든요. 물론 너를 계속 만나긴 하겠지만 오래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너가 노력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나도 너한테 계속 응원하고 있는 거를 멈추라는 거로밖에 안 들린다고. 그냥 우리 계속 시도하면서 야, 실수해도 뭐라고 크게 안 할 테니까 더 줄여보자. 나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필래. 난 평생 안 될 것 같아. 나도 너를 이렇게 쉽게 놓긴 싫다고 했죠. 그리고 막 말로 해서 누구 하나가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요 조그만 담배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도 알겠다고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의지가. 시기보다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케이스였어요. 아무래도 직업상 이유 때문에 취업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고 바깥 바람을 많이 쐬지 못하고 운동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먹는 것만 늘어나고 또 계속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든지 취업 문제든지 친구 문제든지 마음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해결법을 당장 찾는 게 힘들 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도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저 낌새를 채긴 하죠. 그래도 모르는 척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을 좀 빌리고 싶어요. 사람이 언젠가는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가족을 이루고 살았었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도 저하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빠 너무 대단한 사람 같다 얘기를 하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때 와닿았던 건 가족한테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야 우리 아빠 담배 안 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부러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살면서 가장 잘한 일 5개 이렇게 꼽자면 저희 아빠는 제일 먼저 금연을 선택하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멋진 일이고 그만큼 힘든 일. 그리고 금연이 단순히 피지 않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이팅입니다.